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2016년 1월 20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는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서울 지역의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500여 명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한 지회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막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넘기게 하면서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형편이다라고, 그리고 피가 마를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들은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메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에게 압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전국 사립 유치원들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오늘 와우팟 매거진에서는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효시 충북인 뉴스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얼굴이 홍조가 만연하네요. 네, 홍익 인간의 그 우리 단군의 건국 인형을 갖다가 지난번에 그 뭐였지? 흰 벗어가지고 한 거? 네. 조심해. 후드 경고. 그 압권이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장안의 화제였어요. 네. 아재 개그 하면은 아마 가장 대명사격인 그런 리액션을 보여줬는데 오늘 여는 말 들으셨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요. 오늘 오전 이제 국무회의 주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알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립 유치원 비리 이게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립 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파장이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요. 매를 벌었어요, 이번에. 예,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그랬는데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그 이제 드자비를 한 거예요. 드자비를 했고 이제 무산을 시켰죠. 고래고래 이제 소함을 그 이제 고함을 치르고. 누가요? 우리 이제 유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잘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기세가 살아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막 이제 이제 서슬퍼런 언어를 이제 써가면서 이제 공격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딱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매가 자기한테로 와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먼저 사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이 공개한 결과는 지난 2014년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공개한 것이지 그 공개한 결과물이 곧바로 다 비리라고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내놓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국의 그 무작위로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했다면서요, 이번에.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전국에 한 5천여 곳의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총 93곳의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충북 지역에서는 총 103곳의 사립 유치원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부터 현재까지 네. 감사가 이제 진행된 그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네. 그 감사를 보면은 총 74곳이 네. 감사에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74곳이 이제 지적이 나왔지만 다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기에는 뭐 생활기록부라든가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뭐 시정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실수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74곳 중에서 총 45곳이 그 회계, 재정 문제로 갖다가 이제 적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리로 볼 수 있는 소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전수조사는 아니고 뽑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 정도의 결과가 전국 뉴스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떤가? 네.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사 결과를 보면서 네. 이 성 조숙중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아이들이 네. 벌써 유치원 다닐 때 이게 이제 수염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회계에서 이제 면도기를 사거나 뭐 그 전국에서 이제 뭐 저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용품을 구매한데도 이 양반이 그 있었다고 얘기는 하죠. 안 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요. 예. 네. 사실은 보면 좀 황당한 경우가 좀 많죠. 그 유치원 이제 회계 뭐 아이들 이제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원장이나 설립자가 사적으로 쓰는 이제 경조사비를 쓰거나 본인이 내야 될 소득세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빼내서 저기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 개인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기름을 넣고 유류대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마트에 가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사기도 했었고요. 가장 뭐 심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여기서는 한 3억 7천여만 원의 이제 비자금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서. 그것도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법을 사회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요즘 뭐 워낙 그 이제 법이 법 같지 않아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도 법이 우스우니까 뭐 교회법, 사회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추가로 또 공개될 내용 한 가지 충북인 뉴스에 그리고 또 전국 언기레기연합의 3호 기자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굴삭기 노동자의 죽음 후속 취재를 계속 하겠다. 이게 단발성이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취재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기존에 알지 못했던 저희들조차도 그 현장 사진을 보고 모르고 지나갔던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 노동자의 죽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저희가 접했거든요.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김남균 기자. 사립 유치원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가 48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됐어요. 네네네. 그 다음이 충주 9곳, 제천이 6곳, 음성 3곳, 옥천, 진천 2곳, 괴산, 보은, 영동, 증평이 각각 1곳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은 93곳이다. 그런데 74곳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말에 의하면 1년에 그러니까 월별로 한 7, 8곳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벌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연간 한 80에서 이제 90개 유치원이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건데 74곳이 걸렸으니까 거의 뭐 이제 다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문제들, 사소한 실수 정도로 보이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절반 가량이 45곳에서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74곳의 사립 유치원에서 규정과 법령을 위반한 총 207개 항목이 교육청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요. 이 중에서 본다면 유치원 생활기록부나 출결 관리 이런 기록물을 잘못 관리하는 등 비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지적 사항들이 한 전체 한 37%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었죠. 예. 그런데 유치원도 운영위원회가 있나 봐요. 네네. 근데 그 운영위원회를 뭐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든지 그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류가 꼭 필요한 서류인데 아예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런 서류가 필요해요? 이런 건 그냥 단순 실수나 말씀하신 표현처럼 애교 수준으로 넘어가 줄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경우들 이게 지역 뉴스가 아니라 전국 뉴스가 될 법한 굵직굵직한 비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말씀드리면은 그 유치원 회계에서 돈을 빼내서 원장 혹은 설립자의 개인 경조 사비로 이제 많이 사용됐고요. 주류나 이제 면도기 등을 구입한 곳도 있었습니다. 원장이나 설립자가 납부해야 될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대납을 했고요. 일부 설립자의 경우에는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월급이 많이 받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장, 이렇게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이제 900만 원. 그 사실이에요? 예. 9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소방관리자로 별도로 또 등재해놓고 27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이걸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200여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그 급여나 이런 기준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된다. 교육청에서는 그것만 보고 충실히 따랐네. 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해서 주는 거라는데 제가 이제 교사 호봉표를 뽑아 보니까 1호봉이 한 1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고 뭐 한 좀 근속이 올라가고 호봉수가 높아지면은 200만 원 중반대. 이 정도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받는데 그냥 행정부장, 뭐 원장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기본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 받는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몇 안 되는 몸통이 전체의 비위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근소세, 근로소득세 축소 신고해가지고 세금 빼돌리는 거. 네네. 그렇게 이제 억대의 금품을 받으면서도 이제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면 우리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소득을 이제 누락을 시켜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한 10곳 정도가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2년 정도 사이에 누락시킨 금액이 1억 원대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그 이 누락시킨 금액만 2년에 한 1억 한 뭐 3,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이 연간으로 하면 7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 7천만 원 급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인 뉴스 기사를 보니까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MB도 감탄할 선수급 충북 사립유치원을 소개합니다. 네. 여기서 MB가 누구예요? 홍명보인가? 지금 저 큰 집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 전 또 이렇게 또 15년 또 국가에서 급식을 해주시겠다고 또. 그분이 감탄할 정도의 선수급 유치원? 네. 자, 그 선수급 유치원들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MB 하면 또 역시 이제 가훈이 정직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남의 집 가훈도. 근데 이제 다스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뭐 비자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자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 비자금을 갖다가 이제 액수는 뭐 그렇게 크다고 MB가 해놓은 비자금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3억 7,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자금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이 나름 또 이제 괜찮아요. 우선은 괜찮아요? 이 유치원의 경우 이제 교회 부설 유치원인데 어떤 한
좀 제법 큰 교회가 운영하는 네. 유치원. 네. 네. 근데 이제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갖다가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에 돈을 빼내서 이제 기금을 적립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빼돌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빼돌렸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갖다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예, 요렇게 이제 또 그 돈을 갖다가 저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두 사람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령처럼 일을 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1억 원 빼돌려서 저기를 조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동원되신 분이 장로분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제 적발되고 나니까 장로분께서 이 사실을 갖다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예를 들어서 기론득이라는 장로가 있다. 예. 그럼 그 사람 모르게 예. 통장을 만든 거잖아. 우선은 갖다가 이제 문서, 고용 뭐 이걸 한 것처럼 했으니까. 거기서 자, 근무하는 그래서 것처럼 거기에서 유치원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문서 위주로 적발이 된 거죠. 사문서 위주로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이제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죠. 예. 근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쪽에 이름을 빌려줬을까? 빌려준 게 아니죠. 몰래 모르는 거죠. 예. 도용이죠, 도용. 차용도 네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립학교법 위반, 그 다음에는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제 교육청이 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게 고발이죠. 네, 여기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은 이제 주의나 경고 조치였었고요. 그다음에 고발 조치는 이런 네 곳 중에서 딱 한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를 하라고 한 경우도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의 이름 이니셜이 뭐예요? H예요, C예요? 청이에요. 저 영어 안 써요. 청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렇잖아. 그냥 C라고 하지. 청이라고 하면 청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나머지 유치원들이 손해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생각 안 해요? 자, 우리가. 네. 그다음에는 이제 충주에 있는 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린이집 불나면 안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재보험을 갖다가 만기 적립 환급형으로 이제 가입을 합니다. 네. 자, 그 기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불이 안 나면 그 돈을 갖다 돌려받는 거죠. 네. 그런데 유치원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을 하면서 피보험자로 그러니까 설립자, 수혜자, 설립자로 이제 자신을 갖다가 설립자가 피보험자로 해놓은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보험을 들었어. 만기 환급형으로. 돈은 유치원 돈으로 내고 나중에 만기 환급형 5억이 되면 그 돈은 그 개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피보험자니까요. 수령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갖다가 하다가 어쨌든 만기 환급이 되니까 이제 담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았으니까 또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가 유치원 회계에서 설마. 회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쭉 하다가 갑자기 또 이걸 해지를 시켜버려요. 해지를? 중도 해지를 시키니까 그러면 또 원금이 까이잖아요.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제 원금 손실을 하게 해놓고 갑자기 이제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해요. 그날. 왜? 그건 모르죠. 아니 뻔히 손해인데. 아마 뭐 이렇게 아시는 지인이나 가족 중에 이제 새롭게 보험 영업에 이제 뛰어든 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들어달라. 네네. 하기야 지금까지 뭐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크게 인심 쓰는 척. 그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보험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가입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베트남을 이제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베트남을 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도 공적으로 뭐 연수라든가 이런 걸 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득해서 공적 연수를 가면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행은 아니고 사적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삽니다. 뭔가를 사요. 뭔가를 사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간급식 구입비 해서 간식 급식 건포도라든가 이런 걸 샀다고 하는 증빙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아요. 그 양반이. 자, 그런데 이제 유치원의 감사 지적에는 뭐라고 이제 교육청의 감사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알기 힘든 영수증을,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을 가면서 알기 힘든 영수증을 써놓고 그걸 증빙 자료로 해서 돈을 이제 급식비 영수증으로 위장을 했다. 알기 힘든 영수증이 뭘까? 그러니까 베트남 말로 쓰여져 있는 영수증이겠죠. 아니 뭐 지천에 늘린 게 베트남 분들이신데 교육청에서 베트남에서 쓰는 그 언어를 이제 모르셨나 보죠. 뭐. 아니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런데 그 베트남 하여튼 이게 불법이니까 이상하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유치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 공적 자금을 갖다가 이제 쓰는 건 기본인데 대다수가 현금이나 자신의 카드로 먼저 해요.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유치원에 이제 주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돈을 받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자신이 개인의 카드로 선결제한 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결제하고 사실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돌려받는데 24,000원짜리 영수증을 해놓고 이걸 24만 원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24,000원짜리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해놓고 24만 원으로 돌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만 얼마짜리를 갖다가 10몇만 원.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꽤 한 그것도 여러 건이 좀 나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봅시다. 그 연봉 1억 넘게 받는 그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표현 안 돼 있는데 원장의 남편으로 추정이 돼요. 남편이기도 하면서 설립자.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인데 어디까지나 추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공공광역시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아마 대전일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또 그 어린이집을 하나의 또 설립자로 등재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그 있는 유치원의 행정부장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급여를 갖다가 이제 900만 원을 받습니다. 900만 원? 예, 거기에서 이제 9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청주에 있는 이 어린이집에는 그 저걸로 이제 등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소방관리자. 그걸로 해서 이제 270만 원을 별도로 받아요. 두 군데서 다 근무한 거 아닐까?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원장이 그 급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수령을 했느냐? 본인이 이제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통장 관리 자신의 통장으로. 그 어쨌든 남편 설립자의 이제 계좌로 그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계좌로 원장의 계좌로. 그건 법에 당장 조촉이 될 텐데 금방 들통이 날 걸. 급여라든 거는 이제 본인의 계좌로 직접 넣어줘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더 큰 거는 이제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억대에 가까운 공사를 해요. 그다음에 물품을 억대에 가까운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공사의 완료나 물품을 샀다는 증빙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이 연간 몇 천만 원에서 억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은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쓰여진 금액들을 갖다가 제가 다 합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게 이제 최소한 10억대는 넘어가고 한 20억 원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증빙 자료가 없는 그런 지출이 이제 수십억이다. 혈세가 이제 줄줄이 이제 생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유치원의 예산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뭐 누리 과정 예산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연간 2조 정도 이렇게 이제 넘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고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이 사용하는 사용 예산의 한 40%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조 원대면 전국에 이제 한 5천 개 정도 되고 뭐래서 현재 그게 한 그 유치원당 평균 해보면 5억 원 안팎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잖아요. 유치원 알림이에 이제 예산서와 결산서가 그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올라온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0곳의 예산서만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곳당 유치원의 예산은 이제 8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그 8억 원의 예산 중에서 국가 보조금, 각종 이제 지원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5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로는 유치원 예산의 60%가 넘는 부분이 우리 이제 국민의 세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한 90,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내는 경비였었던 거죠. 자, 그동안 사립 유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부형이 내는 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왜 국가의 회계 시스템을 따르냐. 왜 억누르려고 하냐.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학부모가 낸 경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단 청주의 10곳을 갖다가 예산서를 뜯어본 거지만 60% 정도가 국가 예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국가 예산을 갖다가 영수증도 없이 뭐도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성인용품을 사고 면도기를 사고 이런 거는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죠. 저 오늘 여는 말 들으셨죠? 네. 잘 찾아냈죠? 네. 2016년 1월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학부모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1월 엄청 추웠거든요. 2016년 1월이 그 엄동설안에 막 집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보육대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보육대란 현실화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 이게 누리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공을 떠넘겼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무슨 소리냐. 여력이 별로 없다. 정부에게 공을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희연 교육감 측에 은행을 좀 움직여달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립 유치원이 학교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원칙적으로 제한받고 있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그 시교육청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애쓰는 보육교사들 월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뭐 피눈물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얼마나 허탈해요. 피눈물 났을 거예요. 행정부장님 월급 900만 원 줬어야 되는데 교사들 월급은 뭐 200만 원대고요. 야. 그다음에 문제는 비단 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 이제 지원이 가는 거죠. 네. 유치원까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은 이제 지자체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실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만큼 감사를 했냐.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비리가 이제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음악 좋네요. 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여기저기 완전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그다음에는 네. 아직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네. 보통의 이제 설립자가 한 곳에 유치원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복수로 이제 대전 뭐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더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과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럼 이렇게 큰 저기로 해서 고발 조치까지 됐었던 그 어린이집은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사실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비리가 있었던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 사실은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즉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제재가 과연 실효적인 것이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도 한번 추가 취재를 해볼 예정이고요. 취재하면서 상당히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과 행정부장님의 이제 가계도, 네, 말까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월급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부럽더라고요. 억대니까. 범법행위가 부러워요? 네. 아니 억대가. 언기레기 연합의 창시자잖아. 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이럴 때는 간혹 언자 떼고. 자, 두 번째 코너 넘어갑니다. 초대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